저는 사실 동생들이 되게 재밌는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서 맨날 밤에 핸드폰 보면 나빠지냐고 저한테 한 5번쯤 질문했는데 제가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런 눈에 대한 궁금증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대한안과 의사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토크쇼 IQ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안과의사회 홍보의사를 맡고 있는 고창현이라고 하고 안과 전문의입니다. 대학에서는 성형안과를 전공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조아란입니다. 저는 망막 파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홍건호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망막 세부 전공을 했었고 자그마한 병원에서 일반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과의사의 공식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영상으로 기획한 게 뭐였죠? 홍 의사님? 우리가 안과 의사고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총괄적인 범위에서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획을 했죠. 요즘 유튜브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또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오해하는 내용도 많고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거 유튜브 이제 그 시리즈 기획을 하면서 대국민 질문 형태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는 안과에선 왜 시력을 1.0까지밖에 안 재나요? 안과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기는 약간 애매한데 궁금하기는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 동생들이 되게 재밌는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서 맨날 밤에 핸드폰 보면 나빠지냐고 저한테 한 5번쯤 질문했는데 제가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이런 데 나와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괜찮아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좀 모아봤죠.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평소에 좀 궁금하던 거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취합을 해서 OX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소신대로 OX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진짜 저는 좀 어려웠어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너무 의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교과서에 나온 답만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 의사님도 저도 좀 생각보다 질문이 어려워서 찾아봤죠. OX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하나, 둘, 셋. 다수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홍 의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밤이 되면 보통 동공이 커진다고 알고 있죠. 어두운 환경에서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동공이 커지는데 사실 스마트폰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보는 물건 중에 하나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까이 보는 물건은 없었어요. 가까이 볼 때는 눈이 힘을 좀 줘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모체라고 하는 게 수축을 하고 수축을 하면 이제 눈 안에 있는 렌즈가 이제 볼록해지면서 가까이 초점을 잡아내는데 어두운 환경에서 억지로 보면 동공이 커진 상태가 되면 눈에 힘을 주기가 좀 힘들죠. 선모체의 수축과 반대 방향의 상황에서 억지로 힘을 줘야 되면 선모체에 무리가 좀 갈 수가 있거든요. 레전드 때 보면 시험에 나오는 스토리였잖아요. 할머니가 밤에 호롱불 켜놓고 고개 숙인 상태에서 바느질 하다가 갑자기 눈을 붙잡고 왔어요. 이 사람은 왜 왔을까요? 이런 내용. 급성녹내장이라고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급성녹내장이 오는 분들은 사실 눈의 형태가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눈 사이즈가 좀 작고 특히 이제 눈의 홍채랑 각막이라는 공간이 좀 좁은 분들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홍채의 면이 앞으로 밀리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죠. 뭐 뉴스 같은 데서 어두운 데서 핸드폰 보다가 실명했다 이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의 뉴스기는 하지만 방금 홍 의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본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하고 약간 또 자료를 서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아셨나요? 사실 성인들도 이 근거리 주시를 계속하면 근시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있고 근거리 주시를 하면 수정체가 약간 똥똥해지면서 두꺼워지니까 이 상태가 자꾸 유지가 되다 보면 마치 우리 백내장이 진행됐을 때 수정체성 근시가 생기는 것처럼 근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성인 같은 경우도 근거리 주시를 계속 하면은 근시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역시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당연히 근시가 진행되는 건 약간 이제 상식처럼 됐고 그래서 그만큼 핸드폰은 웬만하면 이제 오래 보는 건 좋지 않다. 역시 수면의 질도 떨어지니까 우리 안과에서 침침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수면 부족인 분들도 많잖아요. 결국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은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동생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 하나고, 제 동생처럼 이제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하고요. 소아한테는 다르게 말하긴 해요. 소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조절근 많이 쓰면 근시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근시가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선생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조절근을 많이 쓰면서 내가 일시적으로 그 상태에 지금 조절근이 조금 픽스가 돼 있는 것도 나중에 조금 원거리 작업을 하고 그러시면은 조절근이 좀 풀리면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 레지던트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근시 디옵터가 한 2디옵터 잃었다가 다시 2디옵터가 줄더라고요. 레지던트가 끝나니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에서 오는 거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성인에게서 정해진 도수는 그대로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눈부심이 있었는데, 눈부심이 이제 눈의 자부심 있었는데 늘 제가 2.0을 봤는데 의대 졸업하고 근시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은 아까 고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인에서도 사실은 영향이 있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여기서 갈리네. 뭐 연구 결과라는 게 사실 저명한 논문들도 A랑 B랑 아예 다른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사실 저희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어두운 데서 핸드폰 보는 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안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질문이 사실은 시력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X를 했던 것 같고요. 눈에 좋지 않나요? 라고 하면 O를 했을 것 같긴 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 떨림에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이거 세모. 논문을 검색했는데 증거가 없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오늘 찾아보면서. 저는 X를 든 이유가 워낙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원인 중에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서 또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 근 이완에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약이 없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것도 있죠. 마그네슘이 부족할 일은 없지만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쥐가 난 거다, 그냥 쉬셔야 된다, 종아리 쥐났다고 마그네슘 드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 앞에서 톡톡톡 뛰게 하안검이 그러신 분들은 보톡스는 조금 몇 번 놔봤는데 실제 좀 효과는 있기는 해요.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뭐 건조증이나 또 수면 부족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피곤한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으니까 쉬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저 머리 중풍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중한 질환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훨씬 좀 안심하고 가시죠. 사실 안과 의사가 눈 떨릴 때 마그네슘 먹는 안과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한 번씩 톡톡 뛰면 그냥 자거든요. 저는 때려요. 질문이 왜 나왔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그네슘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전해질 이온인데, 우리 신경에서 근육으로 이제 신호가 전달될 때 여러 문헌에서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제 경련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가래끼도 다른 사람한테 옮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나올 것 같았어요. 네네. 어쨌든 눈꺼풀 주변에 그 기름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심하면 이제 고름도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보통 우리가 옮는다고 표현을 하는 건 바이러스성 질환들에서 보통 보이는 소견이고,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옮는 질환은 아니다. 그냥 저는 보통 여드름의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눈에 난 여드름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알러지철에 좀 다래끼가 맞아요. 많기도 알러지 하잖아요. 전용력은 없죠. 뭐 결국 비슷한 예로 이제 코 만지면 뭐 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는 없잖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눈이 더 나빠지나요? 하나, 둘, 셋. 나이가 드시면 근거리 조절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40대만 넘어도 시작이 돼요. 저는 첫째 때는 몰랐는데 둘째 낳아서 애를 안 낳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눈, 코, 입이. 돋보기 자체가 이렇게 쓰고 있다가 멀리 보면 안 보이니까 왠지 눈을 좀 나쁘게 할 것 같은 느낌? 눈이 또 어지러우면 맞지 않는 안경을 쓴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눈을 나쁘게 한다는 연구는 뭐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다만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안경
안경을 쓰고 편하게 보는 게 눈 입장에서는 눈에 힘도 좀 덜 들어가게 되고 피로도가 좀 확실히 덜하게 되죠. 돋보기는 그냥 근거리 볼 때 도움을 줄 뿐이지 이걸로 눈이 나쁘게 왠지 할 것 같지만 하지는 않죠.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온 게 결국에는 노화라는 건 진행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시력이 있으면 점점 조절력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는 돋보기와 상관없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시작 지점에 돋보기를 쓰니까 돋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돋보기 도수가 자꾸 오르는 게 사실은 돋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죠. 그러면은 조이사님은 보통 환자분들이 노안이 왔고 근거리가 불편하다고 할 때 돋보기 처방을 좀 권유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많이 권유하는 편이고 40대 초반인데 돋보기를 쓴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작업용 안경을 쓰시라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제 환자분들이 혹시 돋보기 꼭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면 그냥 본인 눈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좀 쓰시고 도저히 안 될 때 쓰셔라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좀 늦게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일단 쓰기 시작하면 약간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운동 가끔 환자분들이 질문하지 많이 않아요? 하시죠. 많이 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서남북 방향 상하좌우로 몇 초씩 봐라 아니면 이제 멀리 한 10초, 15초 보다가 한 25cm에서 한 15초 보다가 이제 반복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던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노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력이 좋아지지도 않지만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이 실제로 느껴지는 근거리 주시감이 더 좋아진다더라라는 건 있어서 굳이 빨리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어쨌든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훨씬 편할 테니까. 다만 난시 있는 분들은 노안이 오면 가까운 건 웬만큼 보여도 이제 먼 게 잘 안 보이고 번지니까 난시가 있고 노안이 온 분들이 이제 뭐 원거리 주시가 힘들거나 야간 운전 같은 거 힘들면 그때는 안경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긴 하는데 돋보기는 좀 천천히 쓰시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원래 눈이 좋으셨던 분들은 돋보기 쓰실 무렵에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밤 운전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시잖아요. 전 또 그러면 운전용 안경을 쓰시라.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과의사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이제 유익한 영상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아이큐는 계속됩니다.